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반포, 여의도, 한남뉴타운, 압구정도,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비싼 가격에 부동산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죠. 바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한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지적으로 뛰어난 입지라고 보이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 다 한강과 접해 있는 구를 말합니다. 우리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3구, 강동구, 그리고 영등포구,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의 가격 격차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내에서는 한강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도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 2007년도에 나왔던 얘기죠. 이게 2.0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이 더하는 한강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5대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 환경이라든지 업무, 문화 이런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기점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들은 많은 개발 사업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에 대한 미래 가치는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4가지 핵심 전략으로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그러니까 한강을 자연성 회복, 자연 친화적 환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한강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상 산책로라든지 수상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연결되는 모든 교통, 그러니까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매력이 가득한 한강을 만들겠다. 감성 조망 명소라든지 문화, 축제, 행사 같은 것을 한강에서 열 수 있도록 매력이 가득한 한강을 만들겠다. 그리고 활력을 더하는 한강을 만들겠다. 이 내용이 성장 거점형을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업무지구를 강화하고 또 주변 주거지 혁신으로 인해서 주거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을 5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5대 도시의 중심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강변 주변 지역으로 있는 노후주택가 개발들도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을 더하는 한강까지도 추가해서 내용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력을 더하는 한강, 그러니까 이 중점 사업인 성장 거점 강화라든지 주거지 혁신 사업을 본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핵심 거점에 도시 혁신구역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해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인센티브를 최대한 줘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서 고층,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그런 추진 방향성을 잡고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실 등 한강변 노후 도시 계획 시설의 복합 활용입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 거점으로 해서 우리 코엑스, 그리고 잠실 운동장, 그리고 잠실역까지 이어지는 마이스 산업까지 이 지역을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여의도의 도시 계획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고밀,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 1000% 이상의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 프로젝트 안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역이라든지 삼성역에서 잠실역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복합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든다는 복합 개발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개발 계획과 시민 밀착형 수변 공간 구성을 위한 한강 수변을 공간 기획하겠다. 그래서 한강 주변 지역에 있는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과 주거와 문화, 그리고 업무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주거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높이 규제의 35층이라든지 한강변 주동의 15층 등을 경직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유연하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 예전 우리가 말씀드렸던 비욘드 조닝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비욘드 조닝으로 전체 용적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높이 제한을 좀 원활하게 해서 유연한 한강 라인을 만들겠다.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라인은 약 76%가 주거지인 만큼 향후 90여 개 단지 이상의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높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스카이라인을 더욱 다양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걸 비욘드 조닝으로 적용시켜서 스카이라인을, 한강변 전체를, 주거 공간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강 라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77층과 49층 그리고 더 저층과 이런 유연한 라인을 형성하면서 전체적인 한강 라인과 한강의 감성 문화 공간까지도 활용하면서 전체 주거와 업무 그리고 문화시설까지 다 갖추는 한강의 라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강변은 이렇게 개발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고 특히 주거지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결국 주거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한강이 연접된 지역은 이렇게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발 계획을 합니다. 총 3가지 형태로 나눠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강변 라인은 전체적으로 일반 관리구역으로서 전체 관리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일반 관리구역 내에 유도정비구역이라든지 전략정비구역이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이 시급한, 그러니까 빠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개발을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도정비구역은 중장기적 개발 유도를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지역이 유도정비구역입니다. 우리 전략정비구역의 대표적인 지역을 보면 압구정동,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동부 이촌동, 여의도, 합정동 지역입니다. 합정동 지역은 요 망원동 지역, 합정역 기준으로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있는 지역이면서 당인리 발전소를 지어하고 그 위에 지상의 공원과 우리 문화시설, 한강과 이어지는 공원화를 만들면서 주변 지역의 주거지도 개발하겠다라는 게 합정역의 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지역은 국제금융단지로 만들면서 재건축 아파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범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아파트를 고밀 개발, 높이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여의도의 전략정비구역 내용이고요. 동부 이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밀 개발을 해서 지금도 이 지역에는 높은 건물들, 그러니까 35층 규제를 풀어서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58층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 주변 지역들도 그거와 더불어서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압구정동도 재건축을 통해서 압구정동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도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앞선에 보였던 지도처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개발이 완성되어 있거나 또 완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투자금 자체가 높고 내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죠. 나는 한강변을 원하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접근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린 지역이 이 전략정비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합정동 지역이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가 합정동에 좀 더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정비구역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도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합정동 옆으로 보면 망원지구라든지 그리고 당산지구, 그리고 반포지구, 잠실지구, 그리고 구이자양지구입니다. 망원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망원지구는 예전부터 물이 많이 찼기 때문에 저층이다 보니까 많은 재개발들을 추진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신속통합이라든지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망원동 같은 경우는 망리단길이라는 이런 상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임대료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재개발이 쉽지 않아는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강변 라인 주변 지역으로 있는 지역들은 많은 재개발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산역 지역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유도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당산역 일대 주변 지역들, 이 지역들도 많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산역 주변 지역의 신속통합구역 외에는 적극적인 추진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영도
영등포역이라든지 그리고 중공업지 개발 계획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이런 지역들이 진행 여부에 따라서 당산역 일대라든지 선유도역 일대도 유도 전략 정비 구역으로서 또 개발 계획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포 지역은 우리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또 원밸리라든지 지금 완성된 지역들과 앞으로 완성될 지역, 한강 스카이라인은 지금 유지되어 있어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문을 타고 가다 보면 충분히 그 지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눈으로 완성되어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반포지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지금 일반적인 가격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가격까지 올라 있는 지역이 반포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반포지구처럼 한강변 라인은 가격대가 이렇게 높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 지역도 유도 정비구역으로서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실 지역은 삼성역과 연계해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삼성역 주변 지역의 잠실 운동장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한전부지를 또 개발하는 거 주변으로 코엑스 건물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나의 잠실역과 삼성역을 잇는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가면 교통이 되게 막혀 있죠, 사실은. 이 부분도 결국은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도 정비구역으로 볼 지역은 구의자양 지역입니다. 최근에 자양동 지역이 우리 한강변 지역으로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자양동 지역 영상은 재개발 현장 속으로도 촬영을 2번이나 나가서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이 지역도 유도 정비 구역으로서 개발들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 자양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 지역 중에 아직은 적은 금액으로 구의 자양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아마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 70%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로 보는 것처럼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저층 주거지입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비율을 보더라도 저층 주거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광진구 전체에서는 유도 정비 구역을 개발과 동시에 광진구 전체의 개발들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광진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관심이 높은 자양 2동이라든지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3동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자양 4동 신속통합기획 위쪽으로 모아타운까지 최근에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아마 이 한강변 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자양동 지역에서는 아차산역 일대 어린이대공원 아차산역 일대를 개발한다든지 군자역 주변 지역에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는 군자역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광진구 전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진구 전체가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강 연접 지역을 보면 한강 라인은 전체적으로 주거지들을 아파트로 바꾸는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복합 업무 시설과 복합 개발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합정동 지역과 구의자양 지역 그리고 당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또 관심도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구의자양 같은 경우는 바로 옆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바로 아래쪽으로 잠실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역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압구정동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높다 보니 구의자양 지역까지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자양 지역과 합정역 지역, 망원, 당산 지역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개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많이 이룰 지역이다라고 판단되고 그 중에서 구의자양 지역 같은 경우는 성수동, 압구정동, 잠실 그리고 삼성동 일대와 주변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플러스 효과도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현재 그런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변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한강변에 우리가 전략정비구
구역이라든지 유도 정비 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강변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빠르게 보일 건데요. 지금은 한강변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강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강변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자리가 이런 지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강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한강변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들,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위에 나오는 연락처나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이걸 또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